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원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백신 관련된 기업이죠.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데이업에서 관련된 모든 이슈들 추적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까지 모두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관련된 정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TV나 신문, 유튜브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죠. 그 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작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백신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공모가가 65,000원이었었는데 이 주가가 36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끝난다면서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신규 백신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양한 백신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개발한 이 스카이가 달려있는 스카이박스 시리즈 백신들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 최초로 코로나19 백신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때도 한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노바백스와 협력을 하면서 노바백스의 백신을 CDMO 형식으로 가져오면서 관련된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DMO는 CMO랑 다르게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디벨로먼트 개발까지 같이 하는 사업 영역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도 매출을 크게 낼 수 있는 사업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종료가 되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가져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협력관계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미래를 보고 있는 백신은 이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되겠습니다. 사노피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렴 백신 시장은 1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2027년, 2028년까지 성과가 나온다면 한 번에 큰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화이자나 머크사도 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좀 빠른 시간에 성과도 필요하고 해당 연구 비용도 일정 부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 백신들은 이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이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겨울철에 계속해서 독감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겨울철 독감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도 현대인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질병으로서 일부 백신들은 보급되고 관련된 매출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유형별 매출 추이를 여태껏 보면은 2021년 가장 뜨거웠던 시기잖아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백신 원액 등을 주로 좀 판매를 하면서 큰 폭의 매출을 좀 거뒀고 주가도 상당히 계속해서 뜨거웠습니다. 기타 CDMO, 노바백스과 협력하면서도 계속해서 매출을 거뒀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고마웠던 코로나가 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게는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좀 폐렴으로도 걸릴 정도로 많이 아팠었는데 어쨌든 코로나가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큰 수익의 기회가 됐었다. 다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엔데믹이 되면서 관련된 매출은 좀 급감했고 지금은 이제 백신이 남아있는 게 독감 백신,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이 크게 감소를 하고 또 CDMO 사업은 종료를 했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4년은 매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저점으로 이후에는 제품 매출, 스카이박스 시리즈 제품 백신들 매출이 늘어나고 신규 CDMO 사업 등을 가져온다면 일정 부분 회복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단으로 봐도 이 모습은 특히 확인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매출을 내면서도 폐렴 백신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워낙에 좀 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당분간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백신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포진 이런 백신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계속해서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간 이제 한 100억 원, 1000억 원대에서 연간 한 2000억 원대까지도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러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10조짜리 시장을 노리는 폐렴 백신에 대한 연구 비용 감당이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있는데요. 차입금 비율이 극히 낮은 걸 볼 수 있고 현금성 자산도 현재 1조 원대로 크게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자를 보더라도 자금을 조달해야 되거나 이러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좀 미래를 보고서 연구를 해 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실적치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은 다 적자를 볼 거라는 게 공통된 예상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좀 줄이면서 가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폐렴 백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자체 개발한 스카이박스 백신들, 물론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크게 매출이 나오긴 힘들지만 독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 대상포진이나 수두 백신 관련해서도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폐렴구금 백신 등 그 외에도 다양한 걸 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메인이 되는 이 백신을 공격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크게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현금이 또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이 없는 건 강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백신의 성과에 따라서 미래를 다시 한번 기약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 있으면 계속 파악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담당 멘토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끝까지 추적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해당 영상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